오랜만에 나오십니다. 비 소장님! 자, 3차 토론 보면서 네. 김태형 소장님 많이 생각났어요. 아, 저 장면 소장님이 예측한 장면이다. 고개 돌린다든가 목소리 줄어든다든가 의기소침해지는 장면들 예, 예. 정확하게 예측한 장면들 나왔어. 네. 다시 불러야 되겠다.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주장을 들으면 제가 정말 황당한데요. 재원을 마련해 와야 되는데 기존 예산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억지를 쓰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50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아주 부분적은 아닌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 아니면 좀 딴 생각을 하시다가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는 것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거예요. 토대를 갖춰주는 정부의 일반적 역할하고 정부의 기업 활동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죠. 글쎄 뭐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선택 시간을 좀 쓰기가 좀 뭐한데 네. 예,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뭐랄까 짠했어요. 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지난번에 한 말씀하셨거든. 예, 짠하다. 1분 30초 그 사건의 축소판, 그렇죠. 마이너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간 공격을 당했을 때 멍해지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방어적이고 회피적이기 때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합니다. 요 장면들은 대답을 안 하고 이런 게 떠나서 그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같아요. 예기치 못했고 생각해 본 적 없고 내가 이렇게 던지면 상대가 막 수세에 몰릴 줄 알았는데 예. 제역공을 가니까 어머 멍해져가지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뭐 다음에 얘기합시다. 다음이 어딨어? 사회자가 얘기를 안 꺼냈으면 계속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사회자가 구해줬어요. 그때. 예, 구해준 거죠.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순발력이 없고 긴장도가 높다. 들어왔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유연하게 풀지 못한다. 이 장면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 그랬는데 예. 소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혼나기 시작하면 위축되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뒤로 가면 위축이 돼요, 사람이. 네. 이재명 후보를 쳐다를 못 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측하셨잖아. 예, 그렇죠. 딴 데 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날 때의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된다,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 받는 거죠. 예. 무의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소장님 계속 생각났어. 어머, 잘 맞춘다, 우리 소장님. 짚었던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다. 네,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 이재명 후보는 계속 윤석열 후보를 쳐다보면서 막 말을 걸거든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말을 거는데, 윤석열 후보를 쳐다보려고 안 해요. 반쪽을 쳐다봐요. 그렇죠. 밑에 보거나 옆에 예. 보거나 아마. 그렇죠. 이럴 때, 예. 이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고개를 숙이거나, 딴 데를 쳐다보거나,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인정하고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확하게 분석하셨어요. 박수! 지난번 분석하실 때, 야박하게 분석하는 게 아닌가? 토론을 보면서, 소장님 또 불러야 되겠다. 소장님도 예감하셨죠? 그렇죠. 자, 다음. 지금도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 후보님,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또 거짓말이고요. 녹취록에 내가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까지 제가 언론에서 그분이 봤고요. 이재명이다 수없이 자, 주장해놓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와서 네, 질문 이제 와서 저거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네. 혼났어. 혼났을 때 예. 이런 반응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수세에 몰릴 때
방어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제 방어막이 깨지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게 딱 그 장면입니다. 느낌이 딱 그랬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맞는 아이가 갑자기 살려주세요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무 무서워요. 뭐 이제 일종의 절규다. 일종의 절규. 그만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버리고 계속 딴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 장면에서 선생님 분석을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좀 짠하다. 네. 응. 좀 그렇죠.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괜히 그렇습니다. 응? 그냥 술이나 먹고 친구들하고 놀았으면 딱 삐! 즐겁게 살 수 있을 사람인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힘든 1차, 2차에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워낙 이재명 후보 이미지가 세니까 품격, 여기에 방점을 뒀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 이제 법정 토론이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이다 농도를 올렸어. 따박따박 네. 되물으니까 네.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꼼짝 못하죠. 1, 2차 때하고 많이 달라지셨죠? 제가 원했던 건데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약하다 싶으면 기고만장해집니다. 거짓말도 확신성 있게 하고 원래대로 하면 게임이 안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봐줬잖아요. 앞에 두 번에서. 봐줬죠. 예, 그냥 봐줬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야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실제로 1차 토론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별거 아니더라. 기분 좋은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 근데 이제 3차에서 당하고 나니까 이제 엄마야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 토론 끝나고 만난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가 소감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만 그냥 갔어요. 안철수 후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인터뷰도 안 했고 이재명 후보가 악수를 청했을 때 쭈삣쭈삣 악수를 못 받는 그리고 당황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멘탈이 좀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유세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아주 굳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 막 이거 할 때 있잖아요. 이거. 예. 이거 막 하다가 예. 이거 없어졌어. 예. 그리고 하더라도 기운이 빠졌겠죠. 2번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큰 심적 부담으로 좀 다가오지 않겠나. 이재명 후보는 원래 저런 스타일이니까 1, 2차처럼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처음 당했잖아. 1대1로 토론 붙이면 큰일 나겠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울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1대1로 하자는 거 아니야. 예, 예. 성이 안 차니까 지금. 예. 안 하겠죠, 절대. 그렇죠. 안 하죠. 절대 안 하지. 이재명 100%도 아니에요, 사실. 아, 그럼요. 네, 네. 여기서 원래 더 따지고 홍군형을 내준단 말이야. 스타일이. 그렇죠. 이 정도면 점잖게 끝난 거죠. 네. 그렇으니까 왜 보도가 안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근데 왜 그거는 이런 보도를 안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후보님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끝까지.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규칙이 안 지금까지 지키고는- 없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뭐 대통령 하실 대통령은 분이 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윤 후보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혼났어, 또. 네, 이번에 아주 많이 혼났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겪었던 유승민과 홍준표의 장점을 다 갖고 있거든요. 유승민 후보는 논리적으로 공격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세게는 잘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한테 능멸을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기가 세게 공격을 하죠. 그만하세요. 뭐 후보님.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가지를 다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치다가 윤 후보님 규칙을 지키세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네. 자기도 모르게 네, 네. 자기도 모르게 네. 딱 소장님이 그러셨잖아. 세게 나가면 네네 한다고. 그렇죠. 저 장면 뭐, 소장님 또 맞췄네. 그 1차 토론에서는 저는 대장동 관련 개인적 이득 보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딱 그랬더니 네. 이게 습관이에요.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말씀드렸던 규칙 활용 그렇지. 나오잖아요. 나왔죠. 딱 네. 나오잖아요. 본인은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다가 상대가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규칙으로 딱 공격한다. 그렇죠. 왜 규칙을 지키지 않냐고. 네. 규칙 어긴 거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이- 꼼짝 못합니다. 아, 소장님 박수 쳐야 돼. 아. 1차, 2차 때는 이재명 후보가 추격 질문을 안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못 대답해. 그럼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맞아요. 예, 3차 때는 이제 예. 걸리는 족족 한 2번 그렇죠. 정도 치고 들어가더라고. 5번 치고 들어가면 죽거든요. 자, 소장님 예상했던 분석했던 게 다 나왔어요, 진짜. 요거는 2차입니다. 이건 2차 때. 예. 그 증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부울경 850만부터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고 네. 그것을 전국에 이렇게 다 퍼뜨린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 구성을 하고 남부 수도권을 만들고 자체적인 발전 역량을 확보한다. 뭐 공감합니다.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모두 역량 중심으로 진영 관계없이 쓰는 국민 내각 또는 통합정부, 연합정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낚시. 단일화 지금 이제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거의 안 될 것 같긴 한데 분위기상. 예. 윤안 단일화를 파탄시킨 첫째 가는 1등 공신은 이제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죠. 예.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조롱하고 능멸하고 하면서 화가 나게 만들었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심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3차 때도 그랬죠. 3차 때도 그랬죠. 예,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해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고. 반박을 해도 우호적 태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한다. 이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5년 전과 비교하면 본인 목소리를 찾았어요. 네네. 그래서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전 단일화 그 철회 선언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이제 뭐 굳이 윤석열 눈치 볼 것도 없고 긴장도 떨어졌고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규칙도 잘 지키시고 안철수 후보는 일단 그러니까 중도층한테는 많이 어필했어요. 네네네 안철수 씩 웃는 장면 보셨죠?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한테 딱 떡밥을 던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하시면 어떠냐. 떡밥. 제가 제안한 겁니다 하면서 웃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안철수 하이라이트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게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은 하겠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지금은 이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총알들을 만들어낼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나는 사실 안철수, 윤석열이 더 재밌었어요, 사실. 표정이 막 얼기어지면서, 저 바보.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얼굴 근육이 움직인다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고개를 돌리나. 근데 얼마나 듣기가 힘들고 답답했으면 그, 계속 막 한숨도 쉬고, 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하고 눈도 막 이렇게 떴다가 막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눈썹으로 다 말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네. 너무너무 말을 못 알아듣고 무식한 소리를 해서 윤석열 후보를 몰라요, 자기가. 네. 지금 안철수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몰라요. 안철수는 IT 전문가니까 무슨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눈썹이 그래서 이제 잘래 이거 안철수 입장에서는 네. 절대 안 돼 이 새끼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행동이 세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거 정도면 굉장한 시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안철수 표정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신스틸러야. 네. 저 장면에서 제일 재밌었고.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이거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셔야죠. 30초. 제가 주도권인데 왜 질문에 주도권도 답변하세요? 규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제가 답할 때는 저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아까 물어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규칙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심 후보님. 네, 저 규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시간 가고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힘의 정책이면 다 나쁘고 민주당의 정책이면 다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다 그쪽 따라하냐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얘기예요. 부동산 자, 정책이 일단 듣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가능하면 제가 답변 드릴 때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를 돈으로 환원해서 시민 배당금을 일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소상공인들 지원금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주거 약자들에게 가야 될 네, 심 후보님. 심 후보님. 심 후보님, 잠시만요.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심상정 후보님, 지금 6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토론 규칙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예. 1차 때부터 이제 심상정 후보가 공격을 한 다음에 답변 기회를 안 줘요. 시감기관 감사할 때 네. 스킬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국정감사할 때 이제 좀 공격할 때 쓰는 건데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상으로도 30초를 줘야 되는데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1차 때부터 이재명 후보가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이번에 또 하시잖아. 심상정 후보가 좋은 말 하고 뭐 이런 건 참 좋은데 규칙을 지키고 매너 있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에서 이기는 거는 설득이 더 효과가 있죠. 근데 심상정 후보의 방식은 거의 제압이에요.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딱 상대방 말을 끊는다든가 그게 결코 토론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토론에 임한 상대방은 화가 나죠. 지금까지 드러난 심상정 후보의 전략을 보면 이재명 지지층을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사감 선생님이 애를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네. 토론하잖아요. 네. 본인이 어필하고자 하는 층에 네. 어필을 못해요, 이 전략으로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 전략을 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 보시면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계속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공격을 예. 하다가 자기 감정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연출했어요. 국힘당 토론회에서. 근데 민주개혁 세력의 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소장님은 놓는다고 표현하셨거든. 순간적으로 과몰입해가지고 놔버리는 상태. 네. 그럼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강력한 규칙 파괴자는 이제 윤석열 후보고 심상정 후보도 규칙을 잘 지키는 쪽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냥 잘 지키기만 하고 이재명 후보는 규칙을 잘 활용해서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처음에는 섭섭했다가 우호적이었죠. 예, 이제는 화가 난 것 같아요. 좀 화났어요. 예. 예. 이렇게까지 룰을 깨면서 할 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오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숨은 변수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이대남이 아니라 2030 여성의 표심이 잘 안 잡히거든요, 여론조사에. 네. 그런데 20대 남성보다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높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대녀의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가 숨어있는 변수고. 근데 20대 여성이 이게 좋아할 태도인가? 그렇죠. 30대 여성은 그렇다면 설득될 태도인가? 이 전략이 타겟하는 층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잘못된 전략입니다. 제가 볼 때 4차, 5차 때는 쪽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차분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탁탁 때리면 되거든요, 그냥. 그렇죠.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꼴찌예요. 네. 지지층한테도 어필 못했고, 중도층한테도 어필 못했고, 네. 아무한테도 어필 못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바닥이 좀 드러났어. 이렇게까지 모르나? 앞으로 사회 오해 때는 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긴장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안 봐주겠죠, 이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무섭단 말이죠. 함부로 질문 던졌다가 내가 되찌게 죽는다. 당한다. 계속 밑에 보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아우, 사회 오해 빨리 보고 싶어요. 자, 여기 또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자꾸 음해하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아까 그 여성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하셔야죠. 대답 안 하는 건 결국 나이가 잘못 말했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거 두 번째, 대답하는데 시간 쓰기 잠깐만요. 싫어서. 두 번째, 제가 오히려 우리 윤 후보님 저번에 원래 거래세 폐지한다 그랬다가 양도세 폐지로 바꿨죠. 또 여가부 조정한다고 하다가 폐지로 갑자기 또 바꿨죠. 저는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 약속 95% 이상 3개 임기 동안 다 지켰습니다. 저 웃음이요. 윤석열의 저 미소. 네. 1차, 2차 때 굉장히 썼던 윤석열 후보의 방어 기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 어색함, 무안함, 당황스러움 이걸 이제 웃으면서 퉁치려고 하는 거죠. 어색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속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웃음인데 이 윤석열 후보의 미소가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징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집요한 데가 있어요.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해서 앞에 질문을 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안 했거든요. 또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왜 대답 안 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게 사실 사람한테 공포감을 줍니까? 대충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물어봐. 갑자기. 아까 안 하셨잖아요. 대답하세요. 이럴 때는 끝없이 추적해오는 이제 맹수를 보는 듯한 공포. 맹수를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힘들었겠다. 이재명 후보 메모를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데도 써먹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썼을 거예요. 걸렸다. 재밌는 포인트가 많았어요. 위축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경제 전문가나 학자들은 이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실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이렇게 같은 생각을 또 원래 잘 바꾸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 바꾸는 거 이유는 보시죠. 잠시만요. 네.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권위주의적 성격자라는 게 드러나고 권위주의적 성격자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 등에 꼭 권위를 얻거든요. 자기 얘기라고 안 해요. 그런 정도의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말하는 걸 잘 보면 유명한 누가 그러더라. 그 상대방을 칠 때도 그 사람은 듣보잡이다. 이렇게 깎아내려요. 그런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주류냐 아니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 짧은 토론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놀라운 병렬화법도 잠깐 선을 보였죠. 생각을 자꾸 바꾸시니까라고 또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인신공격하는 것도 드러나고 저열한 인신공격을 윤석열 후보 진짜 잘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복합된 장면이다. 저번에 그래서 한번 혼났잖아요. 더 힐지에 글 쓴 분, 그렇지. 그 사람 유명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다가 그 교수가 직접 항의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니네 캠프에 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어. 논문 인용 많이 되는 사람 나와봐. 없어. 자,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원래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선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답을 하세요. 네, 시간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자, 안 한 말씀하시죠. 얘기를 가지고 뭐 뭔 엉뚱한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 그 자체가 혹시 거짓말 더 아닙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그러시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상습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거짓말 하시지 이제 않습니까? 안철수 네. 이때 진짜 사회를 잘못 봤어요. 네. 이 공방때는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요 얘기 끝날 때 딱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들어왔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대방의 말을 낚아채서 공격하는 게 얼마나 순발력이 뛰어난 걸 보여준 장면이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갖고 맨날 했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무슨 말이요? 어떤 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걸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딱 걸린 거죠, 그게. 밀고 들어가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다음부터 말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토론이 끝나고 망했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제일 안 좋은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의 이제 분석들 하에서는 제 분석 틀에서는 예.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밤에 이제 자다가 꿈에 막 나타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한 두 번의 토론으로 자신감이 생겼다가 이번에 확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더 힐이라고 하는 그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대응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저열성인데요. 상대방이 너한테 공부 잘하냐 그러면 성적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너도 공부 못하지 않냐. 그 말을 누가 했냐. 권위가 없는 사람이 하지 않았냐. 공부 못하는 애가 그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죠.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국힘 때도 보면 유승민 후보한테 경제 전문가라더니 실력이 없는 것 같다. 뭐 심지어는 뭐 전공했냐. 상대방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자신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상대방이 한 얘기에 정확한 논리적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는. 힐지면 굉장히 권위 있는 잡지거든요. 또 그 교수도 유명한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거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뭐 권위가 있냐 없냐 확인 안 합니다. 불리하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윤석열 후보의 굉장히 안 좋은 면이고.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관리 저희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자,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첫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삼축 체제 필요 없다 얘기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 해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자권 회수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사실 색깔 공격으로 밥 먹고 살아온 집단이죠.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빨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빨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요즘에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잘 안 먹혀. 그래서 요즘 도덕성 공격으로 바뀐 거거든요. 제2의 색깔 공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이제 지금 되치기 당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색깔 공격에 가장 잘 대응하는 후보입니다. 아주 낡은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회심의 일격을 던져봤다가 개박살나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제가 3차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일 망했다 싶었던 대목은 심상정 후보가 주식 양도세 어떻게 도입되는지 아냐. 글쎄요. 글쎄요.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그걸 폐지한다고 주장할 거면 왜 도입됐는지를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이유를 몰라. 글쎄요. 한번 가르쳐 봐 주시죠. 네. 이게 제가 보기에 제일 망한 대목이에요. 중도가 확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네. 이야, 저 뭐야, 이게, 저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한 정책의 출발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아예. 근데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했어요. 글쎄요가 뭐야.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사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빤빤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글쎄요. 역대급 후보는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저 글쎄요는 내리에 박혀요. 자기 정책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글쎄요가 뭐야. 글쎄요만 하질 말았어야지 그런 말을 애초에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자기 말 통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건데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앞으로 많은 이제 볼거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후보예요. 특히 당황할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자, 4차, 5차 토론회 때 또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가 뭐야, 대체.